3부입니다.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정부터 챙겨볼 텐데 오늘 뭐 그렇게 중요한 일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은 딱히 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미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건축 허가 건수와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케이스칠러 지수의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됐는데요. 케이스칠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높은 가격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20대 도시에서 여전히 주택 구매 가격이 현재 오르고 있다라는 정보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건축 허가와 건축 승인 건수는 줄어들게 되면서 보통 이게 더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건설 업체들이 지금 건축 승인에 대해서 덜 받고 있다라고 현재 주택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축업체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미 카시카리 총재가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더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위주로 쏟아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부동산 시장도 뭐 미국에서 많은 이슈가 있으니 네. 예, 이 부분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좀 자, 예, 그리고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 형제가 지금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CEO가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7%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이번에 인도 뭄바이에서 가진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연준이 기준 금리를 7%로 올릴 수 있다는 역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여전히 더 높게 오른다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항상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고통이 이제 5%에서 7%로 갈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 경제를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 7%.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그쵸. 이게 이제 유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작용할 수 있으니 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7%는 아예 예상을 못했던. 그 네. 또 호들갑이라고. 지난번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거? 그 허리케인. 허리케인 온다. 허리케인 한 5번 날렸어요. 아직 안 왔어, 근데. 그러니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7%. 이번에는 와. 7%짜리를 날렸네. 예. 근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뭘까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은 좀 약간의 뭐 스티키한 네. 앞서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내막을 보통 이렇게 CEO 내지는 수장들은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유선남님께서는 짐작 가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짐작하는 건 없지만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렇게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블룸버그 쪽에서도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7%로 오른다면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주가에 커다란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미 지금 금리에서 이제 higher for longer가 나온 이후로 미국 경제학자들이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7%로 올릴 가능성 자체는 아마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셧다운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미국에서 진짜 초당적 합의가 일단 상원에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합의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근데 하원에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상원 쪽에서 자금을 4주에서 6주 동안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단 한 달간만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거 셧다운 관련은 언급을 해드릴 때 잠깐 초당적 합의에 관련돼서 이제 케빈 메카시 의원이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임시 법안을 상원 쪽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하원 쪽에서가 좀 더 커다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하원에 지금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케빈 메카시 의원이 만약에 요거를 승인을 하게 되기 위해서 투표 여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케빈 메카시 의원 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하원 쪽에서 조금 더 투표를 얻어야지 하원 의장직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원에서 결국 투표를 했을 때 통과를 하지 못하면 뭐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케빈 메카시 의원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케빈 메카시 의원이 거기에서 OK 버튼을 누린다면 분명히 일단 조금 더 보수적인 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원 의장이 OK를 하면 거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케빈 메카시 의원의 대표장직 자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는 내용과 좀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 유산화님이 지금 뉴저지 네. 날씨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6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60도 밑으로? 아. 그러니까 화씨니까. 그렇죠, 화씨 그렇죠. 기준이죠. 예. 화씨 60도면 섭씨로 어느 정도죠? 한 20도? 아, 그래요? 10 몇 도 정도 되겠죠? 아니 왜냐면 어제랑 오늘하고 아, 의상이 갑자기 겨울이 되셔가지고. 그러네요. 많이 추운가? 하여튼 그렇죠. 예. 그러네요. 제가 또 예민한 남자, 섬세한 남자니까. 섬세하네요. 예. 어떻게 그걸 또 제가 옷도 다 발견하셨어요? 봅니다. 제가 예. 머리털 하나하나 다 봅니다. 오늘 머리털은 어떠세요? 너무 머리털이래 왜? 자, 헤어스타일. 자, 오늘도 헤어스타일은 항상 윤기가 참 넘칩니다. 예. 자, 오늘 일단 테슬라가 시간외에서부터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는 EU가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EU 쪽에서 중국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는 반사이익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EU가 보조금 관련해서 테슬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과연 중국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테슬라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EU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뭐냐면 현재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이 현재 유럽 쪽에서 너무나 이제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equal playing field, 다들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 쪽도 여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저 어차피 아까 하려던 게 이 내용이었었는데 네. 일부에서 못한 게 이 내용이었었는데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은 네, 예.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아서 자동차 만들었 일 보는다는 그렇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질문이 나온 거더라고요. 이게 테슬라랑 볼보도 포함됩니까? 볼보는 지리 자동차가 모 회사니까. 예. 뭐 폴스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거 포함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중국 자동차만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자동차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다 해당돼. 라고 성함이 돈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돈브로브스키. 예, 돈브로브스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약간 애매한 게 지금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서 유럽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분명 걸리겠죠. 그건 분명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그 베를린 공장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안 걸리겠죠. 물량을 옮길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는데, 크겠네요. 예, 네. 물량을 옮길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그 옮기는 과정에서는 약간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예. 업계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에 완전히 수요였는데 그렇습니다. 돈브로브스키. 예. 돈브로브스키스. 예. 네, 자, 그 다음 다음에 소식. 네 후오비에서 어이구 이거 코인 해킹이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후오비 쪽에서 안 그래도 저스틴 선이 이제 곧 오늘 이제 저녁 시간대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금 현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모든 금액을 보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오비에서 100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이제 해킹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저스틴 선이 이제 해커에게 지금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 가격에 커다랗게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코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탈중앙화인데 그렇죠. 사실 뭐 거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화되고 있죠. 예, 거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네. 탈중앙화와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SEC에서 증권이라고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건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증권으로 인정했죠. 그래요? 그럼 네. 어. 그래서 이게 증권이 되면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중앙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이거 요즘도 아닌데 꽤 된 건데 비트코인 위에 라이트 체인이라는 걸 올렸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워낙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 위에 라이트 체인이라는 걸 올려서 되게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비트코인 말고는 이제 좀 나머지 다 증권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예. 좀 이렇게 코인 자체가 말씀하셨던 탈중앙화가 안 된 예.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좀 되고 있는 것 해킹에 같아요. 대한 이슈가 너무 많으니 아, 이게 그건 투자처로서 이게 매력이 네.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물론 많은 분들 좀 하고 계시니까. 유선암님은 왠지 가상화폐도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가상화폐 투자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식에 비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같죠? 말씀을 지금 더 얘기했으면 뭐 하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말씀을 예. 안 하셨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무엇인가를 상장을 했다는데 뭡니까? 네, 현재 알리바바가 이제 자회사를 이제 원래 자기 밑에 있던 부서 중 하나를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상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원래 예전부터 알리바바가 여러모로 리스트럭처링을 들어갈 때 자기네 회사를 6개 부서로 지금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작점으로 현재 물류 관련 부서인 차이냐오를 IPO로 홍콩에서 지금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이냐오. 이게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물류회사. 물류회사. 예. 맞죠? 네, 물류회사. 네,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뉴스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이거 정말 시장에서 좀 여파가 있겠네요. 이 뉴스. 맞아요. 예. 자, 이 포드에서 공장 건설 중단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포드 같은 경우는 UAW와 여러모로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그 가운데 아래서 갑작스럽게 포드가 미시건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대한 건설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투자가 금액이 약 거의 3.5빌리언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현재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진행을 중단하는 이유 자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익성과 경쟁력이 생긴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다.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예. 이 말 뜻은 원한다면 캔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UAW 쪽에서는 굉장히 졸렬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UAW 현미 자동차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 배터리 공장에도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UAW가 자동차 노조가 이제 배터리 업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쪽에서도 임금 상승이 일어날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포드 쪽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반대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수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협상 카드 같다. 예. 아, 그렇게 건설 중단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서 약간은 뭐 진짜 협상 카드네요, 정말로. 그쵸.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빌미로 명분을 삼아서. 그쵸. 예. 사실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음. 그 전기차 전환했을 때 일자리 없어지는 거 보장해달라.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너희 지금 그 포드 입장에서는 너희 자꾸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 아예 이거 건설 안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돼버리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유산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뭐 아까 김프로님께서도 이제 호카, 뭐 나이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브랜드를 많이 좀 신더라. 저희 뉴욕에서는요 나이키에 대한 뭐 인지도 또는 뭐 최근에 어떠세요, 유산원님? 뭐 다른 어떤 새로운 경쟁자들이 좀 있을까요? 나이키에 대항하는? 네, 확실히 요즘 관련해서 브랜드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호카원을 많이 신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신발들이 많이 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막 나이키가 뭐 최고야라는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문화권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전히 약간 소수 인종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나이키 쪽이 선호가 되는 현상들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운동 쪽이나 조금 더 캐주얼한 운동화를 원하는 시장 쪽에서는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더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양해졌는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소비에 대해서도 약간 위축이 된 상태죠, 사실. 네, 예전처럼 뭐 의료용품을 사거나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제조업 전반적으로 사실 현재 약세에 들어간 지는 좀 됐거든요. 그걸 의류 쪽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류 쪽을 포함해서도 제조업 전반에서 이제 가격 약세도 나오고 있고, 소비 약세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내구재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게 되면 10개월 연속 현재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의류업을 포함해서 제조업 전반에서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주변에 친구분들도 요즘에 좀 쇼핑이나 이런 걸 좀 덜 하고 계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쇼핑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이제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이제 계속해서 직장 제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다들 가계적으로 좀 코로나 때 모아뒀던 돈이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 있었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제 쪽 집단이 현재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계속해서 현재 재정 상태가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 금리도 좀 많이 플러스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계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럼 요즘에 뉴저지에서 가장 유행하는 브랜드 좀 옆에서 느끼시기에는 뭐 같아요? 요즘에는 뭐 딱히 어떤 브랜드가 유행한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룰루레몬이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좀 강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성장세가 좀 놀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 룰루레몬 이야기는 항상 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요가 강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룰루레몬 브랜드를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룰루레몬이 예전부터 진행했던 정책 중 하나인데 이제 일부러 요가 강사들한테 입혀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사게 만드는 게 목표라서 요가 강사에게는 좀 디스카운트를 좀 크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성들 사이에서 넘치다 보니까 여전히 룰루레몬이 실질적으로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의류 회사들 중 거의 뭐 얼마 없는 회사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룰루레몬이 항상 기억이 좀 남네요. 그렇군요. 저 때는 아베크롬비. 와, 아베크롬비는 진짜 전통의 강자였죠. 어메리칸 이글. 맞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강남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우통 벗은 호주 형아들이 맞아.
아베크롬비 이렇게 뭐 정말 잘생긴 모델 같은 분들이 몸도 막 딱 청바지만 입고 다 청바지만 아. 입고 와서 이렇게 딱 주고 예. 그때 제가 설렜으면 아마 지금 육아를 안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아, 다행히 안 설레서 제가 결혼까지 꼬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영원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자, 예. 좋습니다. 회사별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만 딱 듣고 아니요. 지금 지금 종을 한번 쳐야 됩니다. 예. 30분 됐네요. 예. 네. 자, 오늘 며칠이죠? 자, 26일. 26일. 예, 오늘 또 시장 종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쳐. 이제 뭐 이젠 잘 전문가 쳐. 됐어요. 와. 전문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회사별 이야기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회사별 이야기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드래프트 킹즈가 JP모건에서 목표가가 26달러에서 37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반대로 우리가 방금 나이키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레이먼드를 통해서 목표가가 128달러에서 121달러로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집트가 러시아에서 이제 원 100만 톤에 해당하는 윗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기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조금 전에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이제 그 오늘 장 마감하고 나면은 이제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장 마감하고 나면 이제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니까 예. 자, 뭐 마이크론도 실적들, 있고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마이크론은 수요일 장 수요일 날. 마감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그 본인들의 실적 발표 기업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밝은 이 기운을 전해주시는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자, 초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댓글창에 보기가 무섭다. 아유, 오늘 장 열어보기가 무섭다. 빠졌네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자,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예, 하락을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우도 0.5% 그리고 나스닥도 0.8% 정도 아, 수준에서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러셀 2000은 좀 올라가네요. 또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지 예, 러셀 2000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히트맵을 한번 보게 되면 아이고 야 오늘 심상치 아이고.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0.9%, 네. 알파벳 구글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1.8%, 뭐 전반적으로 지금 1% 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WTI 그 유가가 조금 빠졌어요 일시적으로. 네. 예, 일시로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방어주로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있는 sektor도 헬스케어 이쪽에 있죠. 네, 네. 이쪽에 보시게 되면 늘 사실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 헬스케어가 약간 이제 녹색빛의 약간의 녹조띠가 좀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길리아드 사이언스 1.4% 정도 상승하는 이 종목 외에는 그렇게 뭐 보이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좀 약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한 지금 시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초반 분위기에 대한 CNBC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던 것처럼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예. 사실 약간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소식도 그 좀 부정적. 한번 그 헤드라인, 그러니까 첫 화면 한번 볼까요? 첫 화면. 첫 화면. 네, 왜냐하면 첫 화면에 딱 첫 번째 헤드라인이 바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가 좀 첫 번째로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그 10월 1일에 어쩌면 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7%대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인도에 있는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 어떤 포럼을 참석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에 대한 약간의 긍정론을 좀 보여주면서 완전히 좀 정당화됐다. 네. 괜찮다. 그런 와중에 이제 7%대에 대한 어떤 금리 의 어떤 우려,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제 같은 연결상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7%대의 어떤 금리를 이제 뽑아서 블룸버그에서는 또 이제 기사로. 기사화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같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봐야 될 부분을 제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 예, 그리고 주택 지표. 예, 주택 지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택 가격이 예상치보다는 좀 덜 올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한번 볼까요? 종목별.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HSBC에서 이제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매수를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요번에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에서 조금 변동성을 좀 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해서 좀 나온 그러한 뉴스인 것 같고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자. 테슬라에 대해서도 테슬라 1%가 좀 빠졌다. 방금 말씀하셨던 EU에서의 네. 어떤 그 보조금의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는 피스커. 피스커는 이거 뭐 그렇게 큰 뉴스인가 싶어요. 피스커는 뭐 그 인도량을 뭐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뭐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워낙 요즘에 테슬라도 많이 만들고 중국 BYD도 많이 만들고 예. 이런 상태라서 뭐 지금 아까 보니까 300대 만든다고요? 300대? 그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드래프트 킹즈. 드래프트 킹즈도 방금 이제 유산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이미 다이먼, 테슬라, 드래프트 킹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좀 다 다룬 것 같아요. 네. 예. 자, 전체 움직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쨌든 지금은 오늘도 역시 매크로 장세입니다. 아직은 실적 발표까지 갑자기 텐션 급다운됐다고. 아직은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우리가 좀 커다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추석. 그렇죠. 추석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셧다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셧다운에 대한 긴장감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뭐 다른 뉴스 있어도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네. 이 9월이 네. 아니면 이번 추석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이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네. 너무 좀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너무 괜찮은 것도 내가 공부를 해보니 네. 너무 괜찮은 기업인데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사도 물리는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추석이 약간은 좀 포트폴리오에 뭐 물론 비중을 크게 가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비중을 좀 조절하신다면 약간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에 그렇게 바닥을 찍고 올해 상반기부터 그렇게 랠리를 하는 그 와중에도 네. 그때 당시에 금리가 5%대였어요. 5%대. 맞아요. 예, 5.25% 또는 작년에 10월 달에 그 바닥을 찍었을 때도 자이언트 스텝,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악재를 먼저 우선 반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또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어떤 이런 점도표 FMC에 대한 어떤 전망치에 대한 조정 이후는 어느 정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앞서서 이제 장혜성 지점장님께서 또 언급해 주셨던 실적 기반에 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좋고 부채가 좀 적은 그런 기업 위주로 한번 보시면 또 물론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을 수 있겠죠. 왜 자꾸 조건을 걸어요? 나중에 방망이를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없어 방망이가. 하여튼 저는
이런 조정장의 어떤 기회로 좀 삼을 만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음. 내심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예. 그렇죠. 가장 음. 호재는 네. 제가 하차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안 예.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정말 참. 예. 여러분들께서도 느껴지시죠? 제가 혼자 할 때랑 같이 할 때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예. 저는 우리 박종훈 팀장하고 그러니까 이 투자도 예. 좀 재밌게 하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유쾌하고 네.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장이. 예. 요즘에 저는 좀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삶을 좀 즐기고 있어요. 예. 뭐 저는 취재를 많이 하니까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보면서 네. 다른 세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시간이 오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른 것들도 많이 한번 보세요. 네.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딱 나중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딱 만났는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되게 좀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전달자 역할로서 그렇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 잘 정리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이 시간. 드리는 역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글로벌 뉴스를 제일 빨리 전해드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왔던 거 대부분 누적해서 다음날 아침에 많이들 이제 그 뉴스를 전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나오는 족족 그냥 하니까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매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또 42분 많이 됐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네.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